날씨가 이제 많이 춥죠. 겨울인 것 같아. 울산은 저기 뭐야 정체는 끝났나요? 끝났어? 울산 몇 등 했는데? 에? 울산 살면서 관심이 없지 그런 거. 자, 그 지난 시간에 그 선사 시대부터 해서 연맹왕국까지 해서 그 단톡 파일에 다 올려놨으니까 문제 한번 또 보시도록 하고.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삼국시대부터 해서 통일신라까지 기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쪽 파트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일단 지방집부터 먼저 좀 간추려서 이제 가지고 왔고 그 다음 시간에 그까지 같이 해서 7급은 일부러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필요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7급은 웬만하면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문제가 7급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굳이 막 이렇게 덤벼들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튼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2017년 지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대. 자, 보면 한눈에 보이죠, 그죠? 토지는 뭐 촌주이다, 그죠? 촌주이다. 그 다음 뭐 내시령다. 자, 쭉 내려가서 인구, 가호, 노비의 숫자, 3년 동안 사망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 예전에 그런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3년에 기록했다. 이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 1년, 3년을 확 바꿔가지고. 근데 그런 문제는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변동 내용을 기록을 하고 소, 말, 뭐 뽕나무샤 이런 것까지 했다. 이게 뭐죠? 민정문서요. 사실 고대 경제편에서는 발해 같은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고대 경제편은 거의 민정문서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딱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고대 경제는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시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대 이야기하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그 다음에 백성들에겐 정전지급. 자, 요거 맞는 이야기지, 그죠? 정전지급 어느 왕이지? 자신 있게 좀 해요, 이거 아침부터. 정전지급 어느 왕? 성도왕. 그걸 외워둬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인구는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서 6등급. 그 다음에 그 호, 집 단위죠, 그죠? 집 단위에 따라서 6. 요 연령에 따라서 6이고 집 단위에 따라서 9입니다. 여기 신라가 맞고.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군이나 현을 두었다. 구주 오서경 들어간 공부를 했었고, 그죠? 그 다음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자, 밑에 뭐 전시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공무시험 떨어져. 아주 기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항상 우리가 수업할 때 이야기하는데 한정된 시간에 항상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니까 굳이 막 왕을 찾으려고 덤벼들 필요가 없어. 시대 찾는 거니까. 그게 신라냐 아니면 발해냐 아니면 뭐 고구려냐 백제냐 고려냐 이래가지고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나타낸 것. 자, 요것도 굉장히 이제 좀 오타다. 2076년인가. 다음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이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빨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자, 고구려 살수에서 수양제 문제를 기억할 때 고구려 어느 왕이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영양왕이잖아요, 그죠? 을지문덕 여러분 다 알 테고. 그다음 백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유로 했다. 무슨 왕? 성왕이야. 그다음 율령 반포 백관의 공복제정 이 누군데? 뭐?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신라 버풍왕이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 신라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누군데? 진흥왕이잖아. 일단 제일 마지막이 어떤 건데? 예? 기억이 제일 마지막인가? 그럼 순서 다시 가볼까? 자, 제일 먼저 일단 버풍왕 돼야 되겠지. 디귿. 아? 그 다음 니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리을. 이런 것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도 시가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팁이
제일 먼저 걸 찾든지 제일 마지막 걸 찾아고 하나를 잡으면 일단 50%로 두 개로 압축이 돼. 그래서 제낄 거 제끼고 나서 그렇게 문제 풀어야지 정확하게 여러분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고구려 백제신라 관련된 부분은 크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안 나와. 읽어다 보면 역시 이제 시기 묻는 거죠. 그죠?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나타났다. 원종 애노 나온단 말이야. 원종 애노. 이게 색칠이 잘 안 되나? 진하게 세게 해야 되는구나. 자, 원종하고 애노가 나오는데 원종하고 애노 나오면 신라의 무슨 왕입니까? 진성여왕이야. 그죠? 진성여왕은 원종과 애노의 남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 한 4, 5년 전까지 기출에 나온 거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야? 3대목. 각간위용과 대구화상을 시켜서 3대목 편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날. 이거는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 초급에도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그 다음 신라하대 때니까. 뭐 초적들이라든지 적고적의 난이라든지 또 빈공과에 합격했던 누구? 최치원 시무 몇 조? 뭐 20 뭐? 시무? 10조. 그거 하면 끝나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 지금 또 따지고 보면. 자, 시기니까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이게 답이지 뭐. 근데 이게 좀 변형되어 나오면 역시 그렇습니다. 이 안에 박스에 대구화상 뭐 시켜가지고 3대목을 편찬하고 점점점 이런 스토리를 깔아놓고 역시 같은 패턴으로 내가 유형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던져가지고 호족이라든지 최치원이라는 이런 찾는 문제를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다 맞추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뭐 건문세족 비판은 여러분 다 아는 거고 그죠? 원간섭기니까 전정군정 황곡 이거 언제 나오지? 조선 후기잖아. 삼정의 문란.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 테고.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 가을에 되갚게 하는 거 진대법. 이건 고구려의 누구? 고국천왕. 뭐 그 정도. 이것도 공부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죠? 이런 문제들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자, 2017년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지방직에 삼국 문제가 발해까지 해서 자, 밑줄 친 무덤 주인. 자, 보자고. 71년 7월 공주. 자, 무슨 리? 송산리. 내 뭐하고 헷갈린다 하던데 이거. 능산리하고 조심해야 돼. 또 하나 더 있어. 청동기 유적지. 송국리야. 이 동네 사는 나들은 다 맞출 거야 아마. 그지? 근데 우린 낯설어서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송산리하고 능산리 이름을 싹 바꿔낸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좀 보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비를 좀 해라고. 그래서 배수로 도중 벽돌 무덤. 이거 우리 많이 공부를 했죠, 그죠? 자, 무덤 주인을 알려준 지석이다. 그 다음에 남조 외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유물들이 남아있다. 누구죠? 무령왕릉이야, 그죠? 무령왕릉보다 무령왕하면 시험에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벽돌 무덤하고, 그죠? 중국의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거고. 저 그림 하나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양나라 우리 백제 사신이 양나라 가고 하는 요 그림이 하나 있어. 양직공도 이런 그림이다. 자, 그거 하고 우리 늘 외웠을 때 뭐야? 22 단문에 이런 문제는 누가 틀리냐면 성격 급한 남학생들이 많이 틀려.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20이라는 숫자가 들어와. 숫자가. 그래서 이런 게 오답이 나온단 말이야.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여러분 보면 오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서 긴장하면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22부 5부 5방은 언제 하지? 성왕 때입니다. 성왕 때. 기억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남진의 나제동맹. 나제동맹. 물어볼까 또 긴장하나. 나제동맹이 총 몇 번인데? 뭐 몇 번? 아니 못 잘라. 나제동맹이란 결국은 신라하고 백제하고 손잡는 거잖아. 두 번이야. 스타벅스 쿠폰 4개 할까?
제일 먼저 누구하고 누구? 또 눌지. 또 그거는 이제 낮의 동맹이 순수하게. 그다음 무령왕 다음에 동성왕 그다음 소지잖아. 끝이가. 성왕하고 진왕하고 손 안 잡나? 잡잖아.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물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내가 출제하면 물론 뭐 이런 부분 해서 조금 되게 까탈스럽게 내면 이 무령왕 다음이 누구야? 동성왕이지. 이거 가지고 혼인동맥하고 엮어버리면 문제가 어려워져. 근데 이건 순수하게 지금 무령왕 거만 묻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그죠? 밑에 내려가다 보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누군데? 진흥왕이잖아. 반복해서 또 나오지, 그지? 같은 해 문제 이걸 지금 두 개를 걸어놨어. 그 다음 밑에 22 담로를 두었다. 이게 답이겠지 뭐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문화 파트도 아닌 것이 정치사 문제를 지금 걸어놨는데 통상 이제 무령왕릉 같은 경우가 시험 나올 때 문화사 파트에서 무령왕릉 안에 유물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같이 묶어냅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을 가지고 요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동맹도 같이 한번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기출 문제는 내가 100번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춰서 답 찾았다 그래가 바로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 그 문제를 보고 어떤 유형으로 나올 건가,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걸 잘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돼. 그거 보자고 돈 주고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좀 봐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그죠? 굉장히 평이한 문제지.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 세계를 추구한다. 자, 우리 불교가 너무 깊이 파고들어갈 필요는 없고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나오잖아. 대승불교가 어떻게 나뉘죠? 왜? 여러분 얼굴이 안 나와 촬영하는데 지금 쫄지 말고 틀려도 돼.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잖아. 교종은 쉽게 말하면 뭐 하는 종파죠? 불경 공부하는 게 쉽게 말하면. 선종은 참선이잖아. 그래서 그 교종은 아무래도 불경을 연구하면 문자를 알고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누구 중심? 왕족과 귀족 중심이잖아. 선종은 꼭 누구 중심이라기보다 호족과 육두풍과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이제 신라 하대 때부터 전파가 되는데 뭐 그런 거 찾는 거지, 그죠? 그럼 선종 거 찾으면 되겠네. 이것도 내가 늘 이야기해. 성덕대왕 신종, 그 다음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런 것들. 자, 요거 하나 재밌는 게 선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종파에 따라서 스님들 불리는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교종은 뒤에 뭐가 붙을까? 손오공 데리고 다닌 스님이 누군데? 삼장 뭐? 법사야. 삼장 법사. 법사가 붙으면 대부분 뭐? 교종 쪽이라. 그럼 선종이니까 뒤에 뭐 붙을까? 선사가 붙어. 선사.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문제가 또 나올 텐데 황룡사 구층 목탑 자장 율사라고 돼 있잖아. 율사는 뭐 계율종 그 정도만 여러분 알아도 된다. 우리가 뭐 승가대학 갈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 구별을 해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사 십증석탑 요건 언제 나오죠? 원 간섭기 때 뭐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바로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탑을 원각사. 그 정도만 하면 문제 나오면 다 소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 문제도 굉장히 편리하지 문제 자체가. 이런 것도 절대 어려운 부분들이 거의 없고 실수만 안 하면 돼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가식이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역시 우리가 삼국통일 순서 문제인데, 자 삼국통일 앞에서부터 좀 가보자고. 고수 고당 전쟁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죠? 고구려 어느 왕 때? 영양왕. 여러분 알고 있는 살수대첩도 나올 거고. 살수대첩이 살수가 어느 강이라고? 청천거. 이제 외우네, 그지? 패수는
압록강이야. 어느 나라하고 상관이 있는데? 옛날에 7급이 나온 거지. 고조선하고 한나라하고 한번 붙을 때 폐수전쟁이 있었잖아. 시험이 나오진 않을 테고.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수양제, 수문제, 수양제를 거치면서 일단락이 됐고, 그죠? 그러다가 수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당나라가 나오자. 그때 누가 등장해? 괴소문 등장했고 왕이 누군데? 영양왕 동생 영유왕이잖아. 천리장수 축조 책임자 쭉쭉 가는 거지. 그 다음 뭐 안시성 전투에서 일단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압박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나당 연합군 결성이 되면서 삼국 통일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제일 먼저 뭐 황산벌 전투지. 그 다음 좀 큰 덩어리만 잘라. 황산벌 전투. 다음 백제 멸망하잖아. 그 다음 백제 부흥운동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복신, 도침, 부여왕자, 풍, 백강 전투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같이 연결시켰잖아요. 그죠? 그 다음 평양성 전투. 고구려 왕하고. 그때는 평양성 전투 있을 때는 그 김춘추 죽고 없습니다. 문무왕이 왕에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죠? 평양성 전투하고 그다음 안동도읍 설치하고 점점점 가서 이제 뭐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676년에 삼국이 통일된 이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잘 끼워 외우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 여러분 보면 물론 뭐 쉬울 수도 있는데 문무왕이 왕이 올랐단 말이야. 그럼 요 앞에 내용들 문무왕 앞에가 누군데? 어느 왕인데? 태종? 왜 백제가 요 앞에 멸망을 한다고. 하고 나서 이제 문무왕이 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했다. 8 다음인데 660년에 어디 멸망하는데? 백제지. 8 다음이면 숫자를 이야기하고 668년 고구려 멸망이잖아. 그지? 또 8 다음은 676년에 이제 끝난단 말이야. 그럼 보다시피 신라가 안성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요거 들어가지겠지? 그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삼았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패스해버려 이런 것들은. 자, 밑에 보면 신라가 황산벌 전투잖아. 그지? 황산벌 전투는 김범민이가 왕이 올라가기 전이야. 그 다음에 고장왕이 요동지역에서 고구려 부흥군을 꾀했다. 요거는 삼국 통일 다음이라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계림도독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도독부 몇 개 나오는데? 계림도독부, 안동도읍부, 웅진도독부 이런 순서대로 나오거든. 꼭 순서는 물론 계림도독부가 그 웅진도독부가 먼저 앞이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내가 볼 때 이제 이런 패턴보다 그 삼국 통일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왕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순서를 역시 한 번 더 내는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와 우리 항상 선분 줄 꺼가지고 빵빵빵 찔러. 그래 각각의 사건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거 말 거. 과거에 백강전투 같은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나온다면 내가 예상하건대 부흥운동이 한 번쯤 나올 가능성이 있어. 동안 한 4, 5년 기출을 한 번씩 보면 부흥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백강전투를 끼워 잇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그 시험 현장에 가서 시험을 칠 때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꽤나 중요한데 순발력도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얼마만큼 한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푸는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거 뭐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패턴에서 아까 얘기했던 선분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교재에서 반드시 봐란 말이에요. 내용들은. 되겠습니까? 자, 역시 요것도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정치제도. 삼국시대 정치제도가 잘 안 나오다가 간만에 나왔어. 간만에. 요런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료를 한번 보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뒤에 보입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어디서 지금 덜컥 걸리는데? 왜? 어디서 덜컥 걸려? 니은에서 걸리잖아. 니은 모르는데 지금 모른 척 하기는. 니은에서 덜컥 걸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빼? 항상 시험 문제를 볼 때 내가 굉장히 애매하고 못 들어봤던 용어가 나오잖아. 그건 일단 빼고 가. 괜히 그걸 붙잡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나머지 것도 못 푸니까. 일단 봐.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일단 기업은 들어가야 되잖아. 어쨌든지. 그러면 답이 여기 뭐야? 1번 아니면 그죠?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어쨌든. 자, 고구려는 대성에는 철여근지 처음 들어보네. 그 다음에 뭐 욕살 파견하였다. 자, 이거 패스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백제는 도성의 오부, 지방의 오부 오방. 맞나 틀리나? 맞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삼국의 정치 제도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간만에 하나가 나왔는데, 그럼 틀린 걸 한번 보면 욕살이라는 건 높은 관직이죠. 대인입니다. 대인. 그래서 우리가 고국 천왕 때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 중앙에 두고 그지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대인을 붙인다고 고치는 게 욕살이야. 욕살이 원래 이제 대인급이 높은 배설이고, 그럼 리을은 일단 빼고, 리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십정군단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삼국 통일을 이루겠다. 이 맞나 틀려? 왜 틀렸는데? 구사당 십정은 언제 만드는데? 그럼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신문왕 때 만들잖아,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 소화가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름의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이제 되는 거는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긴장하지 말고 뺄 거 빼면 답이 빨리 보여.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잖아. 자, 요것도 역시 그죠? 문제 푸는 팁을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자, 요런 문제 참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 참 아름다운 문제예요. 자, 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 백제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에 공격에 와서 어떻게 막다가 화살에 맞아갖고 뒤져붙어. 누군데? 고구려에. 그것도 손으로 세야 돼. 미치겠네. 어느 왕이고? 고구 원왕이잖아.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비어있어. 다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뭔데 이거? 광개천을 들어가야 돼.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수리망이잖아. 그럼 소수리망 나오면 빤한 거 아니야? 뭐? 율령반포, 불교, 수용, 또 태학설리. 이것도 틀리면 이런 거 틀리면 공무원 시험 떨어져 진짜. 내 같으면 이런 문제보다 여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태학설립하고 율령반포죠. 이건 이제 있으니까 그죠? 답은 어차피 쉽게 찾아. 근데 이거를 내가 문제를 내면 난 이렇게 내겠어. 첫 번째 여기에 그 진대법 아니면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꿨다 이런 스토리거든요. 진대법도 너무 쉽고 비워. 그 다음 313년에 낙랑을 축출하고 점점점점 이런 스토리를 할 거라고. 그럼 이거 누구야? 그럼 다음 몇 번인데?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 왕이 동천왕 들어가야 될까? 이거 동천왕은 뭔데? 서안평 공격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면서 뭐 위나라 관구검이 들어와서 졸부를 함락시키는 이런 장면, 국내성을 함락시키는 이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서 동안에 한 4, 5년 전까지는 이 동천왕이라든지 관구검 이게 좀 나왔어 시험에. 근데 최근에 한 4, 5년 이제 기준을 보면 원래는 이게 나와야 돼. 공무원 시험 정도라면. 근데 어이없게 소수리망을 집어가지고 이런 걸 잡아 있는다.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가볼까? 고구려 올라가 보자고. 내가 그때 도표같이 그지? 태조, 그 다음 고국, 천왕, 그 다음
동천왕, 다음 소수림, 광개토, 장수, 문자명왕. 그 다음 영양왕이 나와 있다. 그 다음 영류, 보장. 표를 항상 그 단톡방에 올렸던 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백제는 고이 올라갔다 그지? 근초고에서 뚝 떨어지면서 침류 찍고, 그 다음 비루 찍고, 계로왕 뒤지고, 그 다음 어디로 천도해? 웅진으로 천도하잖아. 그 다음 무령왕 나오잖아. 그 다음 성왕 찍고 의자왕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돌아가면서 하다가 뇌물. 그 다음 무슨 말일까? 눌지. 여러분 울산이니까 그제? 박재상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 그죠? 그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 소지. 그러니까 눌지 소지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면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 말았다 눌지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 내겠나? 안 내. 그럼 눌지하고 소지가 나오면 시험 문제 항상 뭐가 나와? 그럼 백제와 신라 간의 동맹 가지고 나온다. 그걸 이따가 집어넣으면 어려워진다니까 문제가.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요즘 워낙 쉽게 나오니까 문제라서 그런데. 그 다음 지증이잖아. 그 다음 법풍. 그 다음 진흥. 이런 거 못 외우면 안 돼. 그지? 진흥 다음에 뭐? 진평. 그 다음에 덕만이 누나. 그 다음 진덕한 법풍부터 진덕까지는 불교식 왕명 잡고, 그 다음 무령왕, 그 다음 문무왕, 신문왕, 성덕왕, 경덕. 자, 한국사 공부를 지금 많이 안 된 사람은 이게 또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부지런히 외워야 돼 그거. 자, 그 다음 해공왕, 다음 원성왕. 시험에 나올 왕들만, 나머지 뺄 거 빼고 뭐 신무왕 이런 게 안 나와. 그 다음에 잘 안 나와 그것도. 바로 넘어가서 누구? 진성여왕 찍고 그 다음 경혜왕은 어떻게 시험 나올 것 같아? 견훤하고 묶을 거 아니야. 죽인 다음에 경순왕을 왕에 올리니까. 그럼 그것도 이제 후삼국 통일하고 엮을 거니까 그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돼. 그러니까 이걸 쉽지 이 문제는. 근데 고구려에 대해서 낸다면 이렇게 나는 낼 것 같고, 신라 같은 경우도 진흥왕 앞에 부분을 낸다면 눌지나 소지라든지 이런 사람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나는 내겠단 말이야 시험 문제. 그래야지 공무원 시험 문제지. 얘는 거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뭐 중급 정도 수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를 좀 잘 하고. 문제가 이제 요런 패턴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과 함께 또 자주 나오는 유형이 뭐야? 가, 나, 다라, 왕 순서 섞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입니다. 쉽게 나오면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백제는 백제대로 해서 가나다라 섞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정말 아름답고, 만약에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섞어버리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를 섞으면 장수왕이 재위기간이 꽤나 길잖아. 장수왕을 둥어 앞뒤로 찢어가지고 보면 돼. 그것도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할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또 봐야 돼. 자, 다음. 이게 또 아름다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세웠다. 여러분 첨성대는 다 가봤잖아. 지금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나요? 경주 가면 재밌을 텐데 그지? 대릉원 가면. 첨성대. 그럼 선덕여왕 때 첨성대 말고 또 뭐 있지? 황룡사 붙인 건 없어졌으니까 그지? 빼고 붙었으니까. 또 분황사, 모전석탑 이 정도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기에는 선덕여왕이 큰 업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잖아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또 여왕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입니다. 신라 하면 통일신라, 신라 하면 호국불교고, 호국불교 하면 누구?
선덕여왕이야. 이 누님이 또 신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언제 죽고 어디에 묻어달라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막 그래. 아무튼 선덕여왕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석탑. 이것도 여러분 뭐 문 앞에 조금만 공부하는 거 공부하면 알 거고. 어디 있었는데 이거? 익산에 있었지, 그지? 익산. 그 다음에 가야 출신 우르기에 의해서 가야금이 신라에 시험. 어느 가야? 금관가야, 대가야가? 대가야. 자, 이 양반이 고향을 그리면서 가야금을 두드렸던데 어디? 탄금대. 탄금대 하면 누가 또 떠올라야 되는데 조일전쟁 때. 그거 말면 끝나는 거잖아. 4번.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는 돌무지 무덤으로 축조가 되었다. 돌무지 무덤 맞나요 이거? 뭐로 바꾸면 되는데? 뭐? 정확하게 굴식 돌방 무덤 복습해야 될 거 아니야. 고구려는 초창기에 어떤 무덤으로 가는데? 돌무지야. 적석조명이지,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전기 무기로 나누기만 하면 돼. 백제는 마찬가지 석촌동 돌무지 무덤부터 해서 웅진사비로 가면서 뭐가 나와? 굴식 돌방 무덤이 조금 나옵니다. 굴식 돌방 무덤 하면 항상 뭐가 있어? 방이 있으니까. 벽화가 항상 있어. 근데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벽돌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물이 조금 다른 게 나온다. 자, 백제 그 정도 하면 되지.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통일 신라로 들어가면서 특히 김유신 장군 묘 12지진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와? 굴식 돌방 무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정도? 이런 문제도 굉장히 빨리 풀고 정확하게 딱 잡고 넘어가 버리면 돼. 이런 것도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밑줄 친 거야. 밑줄 친 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덕여왕 관련된 신라하면 호국불교고 호국불교하면 뭐 진왕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봐. 불교라는 부분을 얼마나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호국불교가 나왔냐면 왕들의 호칭을 벌써 뭐로? 불교식으로 하잖아. 그럼 엄청난 거란 말이야.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호국불교가. 그래서 그는 중국 규학을 자 누군지 아닌지 모르겠어. 귀국한 다음에 국왕에게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그럼 이거는 누군데? 자장을 외우지 마. 자장 율사 항상. 예. 그 다음에 국왕에게 황룡사에 그 구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이 국왕은 누군데? 선덕여. 그러면 화랑이